안녕하세요. 본시를 방문한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방문한 도시가 프라이부르크였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세계 친환경 도시를 치면은 정말 빠짐없이 첫 번째로 꼽히면서 올라오는 게 프라이부르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기후대사로 방문한 만큼 본시의 회의를 마치고 여러 가지 견학도 하고 배우기 위해서 프라이부르크로 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프라이부르크에서 정말 많은 유익하고 좀 인상 깊은 경험들을 했는데요.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시청에 가서 지속가능 발전 담당한 분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한식당으로 가서 저녁 먹자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트램이라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분이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공무원들이 그냥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의 반대로 설립이 안 된 세계 최초의 케이스를 갖고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도시를 태양 에너지로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친환경 도시의 첫 번째로 꼽히는 도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지속가능 발전 부서 시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제 프란체스카 씨가 참 인상 깊은 프레젠테이션을 저희들한테 해주셨는데요. 한국어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대요. 그리고 BTS를 얘기하시면서 한국어로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설명을 1시간 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성들, 그런 열정들이 그런 게 또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일에서 어떤 주제나 사건에 거기에만 너무 이렇게 매몰되고 실제로 그것을 해나가는 게 사람이고 그 사람의 어떤 섬세함,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정말 정성 어린 마음, 열정 이런 것들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분은 정말 그 점에서 너무 이제 감사했고요. 그냥 뭐 멀리 한국에서 오는 손님 한 분 때문에 1시간이 넘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한글로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한국어로 설명 다 해주고 그런 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 내용도 물론 프라이부르크가 앞서 나가는 탄소 중립 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인상 깊었고 그 중에서 좀 소개해드릴 만한 게 있다면은 이제 6가지 행동 분야를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실천하고 있다고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게 이제 건축도 뭐 이산화탄소 없는 이동, 교통 문제죠.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열 공급, 상업 산업,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제가 이제 비건에 대한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6가지 정책에 꼽힐 정도로 이미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바꿔나가는 노력, 그리고 교통에서 이산탄소를 배출하는 노력까지는 아직 우리가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서 재생에너지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산업에서 ESG 실천, 이게 제일 많이 하는데 놓치기 쉬운 부분이 우리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 우리 자신의 생활이 바뀌어 나가면서 문화의 패턴이 바뀌어 나가야 진정한 탄소 중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청 건물도 참 이렇게 크면서도 효율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줬는데 정원까지 시청 건물 안에 건물로 둘러싸인 정원을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프란체스카 씨가 저녁 약속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셔서 그것도 참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가 앞을 거니는데 이제 옛날 시청 앞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서 기후 활동가들이 천막을 치고 캠페인도 하면서 이 바닥에 기후의 그래프와 기후 상황을 이렇게 알리는 그림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도 좀
지방 서울시청이라거나 뭐 수원 광교라거나 어떤 시민들이 많이 드나들고 많이 좀 이렇게 점심때 많이 옮겨가는 곳에 전광판도 좋고 바닥의 한 구석도 좋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꾸 생각하고 자꾸 실감을 해야 우리도 또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또 하나 배운 게 이제 기후변화를 그래프, 증대되는 그래프로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색채의 변화로 표시하는 이제 가열화 줄무늬라고도 하죠. 그렇게도 그거를 좀 새롭게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데 이걸 보시면 아래 하단은 이제 연도고요. 2010년까지 보이죠? 2020년, 22년까지 측정한 게 보이는데 그냥 딱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빨개지고 있는지, 얼마나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보는 것이죠. 이거는 한국에 관한 기온인데 199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빨갛게 변화해 가는 게 좀 분명해지게 보이죠. 그래서 이 가열화 그래프도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뭐 역사도 오래됐고요. 승용차가 다니지 못하게 하는 노력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오래된 도시로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앞서 나가는 도시의 모습이라 배울 점이 많았고요. 우리 그 미세먼지 이런 거 측정하는 거는 많이 좀 접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후 변화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마다 바뀌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가열화 줄무늬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후변화가 이제 심각하다는 거를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해가는 그 줄무늬를 보면서 많이 실감하고 어떤 분들은 이걸로 막 자동차 도장을 하기도 하고요. 넥타이나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후를 입는다 그럴까요? 기후라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한 삶의 한 요소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체감하면서 더 많이 깨닫고 실천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운전면허도 없지만 자전거도 못 타요. 옛날에 자전거를 타려고 좀 시도해 본 적도 있는데 원래 좀 운동을 잘 못 하거든요. 근데 프라이부르크 갔더니 자전거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고요. 도시 전체에. 그리고 시청 공무원도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헬멧 쓰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시 생활을 좀 다르게 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밀착된 그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무력증에 빠진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지 않냐. 문제가 너무 크다. 이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 호소를 들을 때도 있는데 뭐 기후 심리학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외국에서는 이제 카페처럼 모여서 서로 이렇게 얘기도 토론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야지만 전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 한 사람 한 사람 노력이 중요하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문화가 어느 시간에는 바뀐다.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